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독이 책방에서 다양한 책들을 소개를 하면서 꼭 한 명 해야 될 사람이 더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특별히 투자 도서와 관련해서는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했어야 될 것 같은데 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네, 바로 떠오르는 아주 유명한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시죠? 바로 워렌 버핏입니다. 워렌 버핏에 대한 책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없는데요. 버핏은 자기 스스로 직접 쓴 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버핏은 글을 못 쓰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글이 남아있는 것이 있죠. 바로 주주들에게 쓰는 주주서한. 그것은 그가 직접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주서한은 우리에게 그의 글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책으로 만들진 않았죠.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이 책으로 엮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로렌스 커니햄이 주주서한을 정리해서 쓴 책, 워렌 버핏의 주주서한이 바로 그것입니다. 버핏을 처음에 알 때는 투자자로 압니다. 그 다음에 점차 사업이 커지는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의 투자가 어떻게 커졌는지를 우리는 주목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워렌 버핏이 정말 큰 돈을 버는 것은 꽤나 나이를 먹고 나서이다. 그러면서 많은 투자자들한테 이걸 위로의 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느 정도까지 수익이 밖에 안 났어.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쓰죠. 야, 버핏도 큰 돈을 번 거는 나이가 많이 먹어서야. 이렇게 얘기하고 합니다. 이게 진실일까요?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핏이 청년, 젊은 시절에 그의 수익률을 복기를 해보면 정말 기가 막힌 수익률이 나오죠. 즉 물론 큰 돈을 버는 건 나이 먹고 나서가 맞습니다. 그러나 수익률은 현저히 떨어지죠. 그리고 최근에는 더욱더 그 수익률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금이 커지면 그만큼 돈 굴리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절대적인 수익은 커지지만 수익률은 커지기 어려운 것이 자금 사이즈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버핏이 큰 돈을 버는 것은 나이를 먹고서가 아니라 큰 수익률을 낸 것은 젊은 시절에 훨씬 더 큰 수익률을 냈고, 그것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나이 먹고 나서는 큰 수익금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포인트로 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버핏을 볼 때 이 지점을 놓쳐서는 버핏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든데요. 그럼 바로 어느 시점이냐면 바로 시즈 캔디의 인수입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버핏은 철저하게 그의 스승인 벤자민 그레이엄을 따르는 투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 담배꽁초 투자라고 하는 싼 주식을 사서 수익을 내는 이런 것도 굉장히 잘했던 투자자이고, 또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행동주의 투자자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회사 벅셔 해서웨이도 실은 행동주의 투자를 진행을 하다가 따지고 보면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할 수 없이 회사를 인수하게 되고 할 수 없이 주저앉게 된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의 그 버크셔 해서웨이 인수는 성공이라고 보기 어려웠죠. 굉장히 많은 자산을 가진 회사를 싸게 인수한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 회사가 잘 됐을까요? 잘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양산업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버핏은 항상 사업이 되는 쪽에 있어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했던 여러 가지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훌륭한 경영자가 있는 회사보다 업태가 훌륭한 쪽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서 항상 나오는 회사 중에 하나가 코카콜라, 이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버핏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는 바로 시즈 캔디를 이해하는 것이죠. 시즈 캔디는 그동안 버핏의 모양과는 다르게 굉장히 비싼 값에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쉽게 이야기하면 저포주를 산 거죠. 이익 대비 굉장히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주식, 기업, 그리고 또 자산 가격 대비 굉장히 낮은 저 PBR, 이런 주식들을 샀던 게 버핏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드 캔디는 굉장히 비싼 값을 주고 사요. 이익 대비 배수가 높은 주식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나요? 아니, 이 회사가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현금알을 낳는 거위였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현금 흐름을 가지고 또 다른 투자를 해서 다른 기업을 인수하고 또 멋진 딜을 하고, 그래서 또 순자산이 늘어나고, 그런 행태를 보여준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시즈 캔디를 인수하고부터 그의 성향이 달라지는 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투자자에서 사업가로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핏을 처음으로 알고 이해할 때는 그가 어떻게 투자했고 그가 얘기하는 투자 격언이 무엇인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저도 이제 오래도록 투자를 해보고 그리고 투자가 조금씩 자라서 약간 성장한 투자자가 되고 나니 이제는 그의 투자보다 훨씬 더 관심이 가는 게 그의 기업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한 생각이 시즈 캔디 이후에 전향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버핏에게는 시즈 캔디 전과 후를 나눠야 되고, 저는 투자자로서의 삶, 그리고 후는 기업가로서의 삶으로 나누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렌 버핏의 주주 서한의 특징은 매년 있었던 주주 서한을 종류별로 분류해서 나누어서 이렇게 책을 편집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재미난 것 같아요. 만약 예를 들어 뭐 한 70년부터 지금까지 50년 내내 있었던 주주서한을 해마다 이렇게 주었다면 어떨까요? 그때 시절에 대한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문맥은 뭐지 하고 이해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분야별로 쪼개놨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웠는데요. 이 책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기업 지배 구조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조금 예전보다는 성장한 투자자가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책 중에서 저는 가장 재미나게 읽은 것이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버핏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버핏이 투자자가 아니고 왜 사업가인지를 알게 되죠. 버핏은 지금부터는 순자산 가치를 늘리는 쪽에 집중합니다.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는 주가에 관심이 없어요. 어떤 좋은 기업을 인수해서 그 인수한 기업이 잘 운영이 되어서 전체 총 자산이 늘 것이냐, 이게 관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버핏의 그 주주총회에서 하는 얘기를 보면 언제든지 필요한 분은 저희에게 전화 주십시오. 저희는 인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버핏이 그토록 많은 현금을 계속해서 들고 있는 이유는 언제든지 필요한 기업에 투자를 해서 인수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따는 것에는 요즘 별로 관심이 없죠. 그리고 그러기에는 회사가 너무나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버핏은 이제 투자자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투자자이기보다는 지주회사 회장이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회사를 내 회사처럼 혼신을 다해서 운영하되 그 회사의 자본 운영이라든가 잉여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고민인 분들은 우리에게 전화를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잉여와 추가 자산은 우리가 알아서 운용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회사에만 집중하시고 당신의 회사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상속 같은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어떤 지배구조가 좋은 지배구조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도 좋은 투자를 하려면 기업의 본질을 알아야 되거든요. 기업의 본질 중에 하나는 바로 기업의 지배구조입니다. 그 지배구조가 기업의 DNA죠. 이것을 제대로 파악을 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보죠. 내 친구가 있는데 정말로 뛰어난 친구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게다가 열정도 있고 게다가 진실하고 정직하며 성실한 친구가 사업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에게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투자하겠죠. 왜냐하면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버핏은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것이고, 과거 기간 동안에 그렇게 검증받은 사람에게 투자를 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업들은 과거에도 잘했고 지금도 잘하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맡길 수 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자본을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투자의 본질은 이겁니다. 나의 자본을 나보다 더 잘 운용할 사람에게 맡긴다. 이것이 투자의 본질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버핏은 투자자이기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주식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채권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기업 인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버핏의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싶다면 바로 이 책, 워렌 버핏의 주주서한을 잡고 펼쳐보시는 게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초보자들에게는 사실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채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기업 인수와 그리고 또 지배구조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어렸을 때 만났던 버핏과 나이를 먹고 만난 버핏이 상당히 다르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보는
내 시각이 어떻게 변했나를 통해서 내가 투자자로서 얼마나 성장했는가 하는 것을 가늠할 수 있다는 측면. 그래서 지금 이해되는 버핏과 또 내가 투자를 계속 꾸준히 했을 때 나이를 조금 더 먹고 투자의 경험들을 쌓이고 나서 봤을 때의 버핏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따라서 나를 측정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버핏의 책을 딱 한 권만 고르라면 저는 바로 이 책, 워렌 버핏의 주주서한을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22년 고통의 시간이 끝나고 23년 초 투자자에게는 환희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장은 부정론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버핏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장은 나도 모르겠고 나는 순자산을 늘려줄 기업에 투자한다 라고 말이죠. 우리의 투자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과 함께 처음으로 워런 버핏의 주주서한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